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걸 즐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좀 다들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 상황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역 방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어휘의 양상 탐구하기였죠. 그래서 그 중에 지역적인 지역적인 요인에 따른 어휘의 양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휘의 양상이 달라진다. 지역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역 때문에 달라진 양상 뭐가 있었을까? 사투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투리라고 부르지 않고 지역 방언이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방언은 이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그죠?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향토적인 정서나 느낌. 뭐 동질감이라든지 지방색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어도 서울의 지역 방언이다라는 점. 그래서 표준어가 더 뛰어나고 지역 방언이 더 뛰어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그냥 각각의 지역에서 쓰는 말일 뿐이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점으로 지역 방언과 표준어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 그죠? 그래서 표준어로는 지역색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지방 사람들에게 친근감이나 동질감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투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사투리에서는, 지역 방언에서는 전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각 지역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표준어가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역시 보완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이었다라는 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역적, 사회적 요인 중에, 지역적은 지난 시간에 했다 그랬고 사회적 요인에 따른 어휘 양상을 탐구할 거예요. 지역과 상관없이 사회적 요인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 계층에 따라서 언어가 나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방언. 사회 계층? 물론 요즘은 계급이란 건 없어요. 그죠? 계급이란 건 없지만 사회의 각 계층은 있습니다. 각 직업군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학생이면 학생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층이 있거든요. 그 계층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를 볼게요. 가. 딱 봐도 판사죠. 판사가 아니고 검사군요. 네, 검사가 재판장님한테, 이제 재판할 때 재판장님한테, 판사한테 재정 증인을 신청합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재정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정 증인을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지금 요게 TV 안에 있으니까 요 그림이, 그죠? 요거 TV 맞지, 그지? 자, TV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드라마든 다큐멘터리든 재정 증인을 신청합니다 하면은 꼭 이런 장면에서는 TV에서 자막을 넣어줘요. 그죠? 자막. 재정 증인.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선정된 증인. 미리 된 게 아니라 거기 법정에서 갑자기 소환하는 증인. 뭐 이런 건가 봐요. 만약에 근데 요런 자막이 없다면, 자막이 만약에 없어. 없으면 TV를 보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법학 드라마라고 칩시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막이 없으면? 재정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랬어. 근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 그지? 그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제 뭐 검사나 판사 이렇게 법 쪽에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지역적인 요인이 아니라 법 쪽에라는 그 사회 계층,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이는, 그죠? 그 사람들만 원활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요런 것들, 재정증, 요런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 전문적인 말들을 우리가 전문어라고 합니다. 전문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문어가 만약에 근데 재정 증인 이런 거는 그래도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증인은 알 거고 제적한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정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한자로. 그러니까 요게 한자만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의학이죠. 의학. 그죠? 의학 드라마입니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들도 의학 드라마는 엄청 발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어처럼 전문가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쓸 텐데 배우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발음 연습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배우들의 발음을 한 번씩 좀 봅시다. 의학 드라마. 환자가 주비에. 야, 일단 서큘레이션은 괜찮은데 메디안 너무 늘린 것 같으니까 일단 패드 스플린트로 고정해주고 리스트 시리즈 포함 AP 라트를 찍어 최대한 빨리 리덕션하는 걸로. 일단 제사경기랑 인투베이션 준비해주시고 에피아렘 3분만 놔두세요, 빨리. 젊은 남자가 피버 디스니아 있다가 갑자기 심정장거라면 심근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텐션이에요. 리저버 마스크로 산소 10리터 주시고 양라인 잡아서 하이드레이션 해주세요. 그건 백스트라이어던데 설마 탐폰이라고요? 환자가 주비 엠파이에마로 septic샥이 어레스트까지 났었어요. 이 환자분 프로파셀타몰 IV를 주시고 안티도트 할게요. 스푸톤 검사 좀 할게요. 아무래도 파라고니미아시스 같아요. 에오지노필이 높게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해머리지일 수 있으니까 일단 맥소롱 주고 브레인시티 먼저 찍을게요. 마니톨 100cc 6시간마다 주고 혈압 낮으면 혈관 연축이나 추가 손상 생길 수 있어. 수축기 혈압 160에서 180으로 높게 봐라. 니모디핀 유지하고 머리 많이 아프다고 하면 엔세이드 IM으로 주고 그래도 아프면 몰핀 바넨풀. 오펜더가 라이트 파이카니까 미세혈관 감압술 해야겠네요. 미다졸람 3mm 주세요. 기용해야 돼. 마약거 준비해주세요. 펜타닌 부어요. 리도케인 에피 언FC. 1일째 어레스트 발생. 그라프트 손상으로 의심했습니다. 리도케인 에피 네프린 썼습니다. 호모니모소락스. 혈기형이에요. 16게이지 바늘 있어요? 라이트 리플렉스 미약하고 발견 당시 대로시입니다. 간염 절제술 1대 환자죠. 에어웨이 넣고 엠브 배깅에서 산소 포화도 올려주시고요. 피검사 플랩 내주시고 아티반 3mm만 IV 사이드로 주세요. 임펜딩 럽처야. 세츄레이션 떨어지잖아. 피가 난 걸 보니까 아마 그라프트가 피부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LV 럽처야. 사고 충격으로 인공파막이 깨져서 동종맥이 콘드를 찢은 것 같습니다. ABGA 해주세요. 익스튜베이션 해도 될 것 같아요. CT상 헤모페리카디움을 동반한 타입 A 대동맥 박리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배액술 하실 건가요? 전 개두술 통한 내동맥류 결찰술엔 관심 없습니다. 환자는 루시드 인터벌로 잠시 의식이 회복된 거였고 멘탈이 다시 스투퍼 이하로 나빠져 수술했습니다. 오피필드상 찢어진 중경막 동맥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인텐션 트레머는 보통 손해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에센셜 트레머 프로프라놀롤이나 프리미돈 같은 DBS요? 어웨이크 서저리 하신단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의학을 보고 왔어요. 의학 드라마 장면들을 볼 때 밑에 자막이 꼭 나오죠. 근데 자막이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자막이 없는 부분들은 이제 배우들이 뭐 다다다다다 어쩌고 저쩌고 어레스트가 어쩌고 이러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어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적인 그런 직업군들 사이에서만 전문인들 사이에서만 원활하게 소통되는 우리는 모르는 왜 말을 저렇게 쓰지? 뭐 응급상황입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 거를 어레스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죠? 어쨌든 자기들끼리만 원활하게 쓰이는 말들, 그거를 전문어라고 해요. 전문어. 영상을 보다가 좀 더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고수가 너무 잘생겨서 못 끊고 끊으려다가 고수 다음에 끊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박신혜가 너무 예뻐서도 못 끊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나. 위에는 전문어였고요. 자,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손님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상인들만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요 상인이 첨가물 상인들이 셈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있대요. 하나 둘 셋 이게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있대요. 은어라고 하네요. 은어. 자, 하나 둘 셋 넷 대신에 각각 먹주 대 삼패라고 하지요. 먹주 대 삼패. 하나 둘 셋이 먹주 대 삼패래. 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역시 전문어랑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그게 지금 위에와 같은 점이죠. 그죠? 같은 점. 그래서 나는 지금 전문어와 비슷한 은어입니다. 은어. 은어는 위에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군에서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전문어라고 하고, 요거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닌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아닌데 자기들끼리 만들어 쓰는 말들,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자기들끼리만 만들어 쓰는 말들을 우리가 은어라고 해요. 전문어와 은어. 요 두 가지가 사회 방언에 속합니다. 사회의 각 계층에 따라서 말이 나뉘어지는. 자, 그러면 교과서 191쪽을 볼게요. 191쪽에 보면 재정 증인과 같은 전문어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전문어의 예를 더 찾아보자고 했어요. 자, 전문어의 예를 더 찾아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과제. 자, 그러면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전문어의 특성. 전문어의 특성. 전문어의 특성. 자, 기본적으로 일단 전문어의 특성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일반인들은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게 큰 특징이겠네요. 가장 큰 특징. 그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알아듣기가 힘들다. 의미를 알기 힘들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었으면 의미를 알기 힘듭니다. 법조계든 의학이든. 그죠? 다음 두 번째 특징. 의미를 알기 힘들지만 그러면 왜 쓸까요? 전문가들이 왜 쓸까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쓸까요? 네,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건 아니고 그 분야에서 그 분야 사람들끼리는 말이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되고 의미도 자기들끼리는 아주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들끼리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끼리, 우리 신경 1도 안 쓰고 전문가끼리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특징은. 그죠?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외에 앞에 나왔던 재정 증인 이외에 의학 드라마도 상관없고 법조 드라마도 상관없고 뭐 여러 가지 상관없으니까 전문 용어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나를 바탕으로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상인들이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아까 뭐라 그랬니? 먹주 대삼패라고 부른대요. 하나 둘 셋을.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렇게 못 알아듣겠을까? 뭔가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겠죠. 그죠?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막 손님들 많은데 거기서 뭔가를 하기가 좀 미안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들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기 위해서 만들어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어나 은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 일단 위에 전문어, 은어 둘 다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 게 특징이야. 못 알아듣는 게 특징. 그러면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랐지만 발표를 할 수가 없네. 온라인이라서. 그죠? 자, 전문어나 은어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 의사소통에 오히려 방해가 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자,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계층 안에 같은 계층이 아닌 사람들, 대화할 때 사용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죠. 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같은 계층이 아니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주의 방법이겠습니다. 그죠? 주의사항. 그래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같은 계층이 아닌 사람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겠죠. 소외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너네가 나중에 다 대학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의대를 갔어. 근데 너 혼자 법대를 갔어요. 그래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다 의학 용어로 지들끼리 막 뭐 대화를 해. 나 이번 주에 어떤 환자가 어레스트가 와서 뭐 석션을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의학 용어로 막 대화를 했어. 그러면 법대를 갔던 이제 당신은 학생들은 못 알아듣겠죠. 나 빼고 지들끼리 대화하고 있으니까 소외감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자, 소외감을 줄 수 있고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겠죠. 그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겠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뭐 상황이라고 하면 방금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이국종 교수님 여러분 아나? 그 의사신데, 훌륭한 의사신데, 그분이 대국민 상대로 뭔가 발표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의학 용어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본인은 의사지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의사에 속해 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서 상황에 맞게, 지금 듣는 사람이 일반인인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 말들을 좀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자, 사회방언에는 전문어나 은어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요거는 깎아주세요. 이 과자 맛있어요? 지금 조금 컸는 애랑 애기랑 같은 대상인데 역시 표현이 다르네요. 그죠? 요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졌을까? 지금 언어가 직업일까? 직업일까? 아니면 어떤 계층일까? 그냥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나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 말들이네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리고 뭐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 남자들이 자주 쓰는 말, 여자들이 자주 쓰는 말,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즘엔 그런 건 잘 없겠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단어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 그거를 우리가 전문어와 은어라고 한다는 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요 부엉이 확인하고 마칠게요. 자, 사회방언. 자, 사회방언은 일단 한 언어에서 직업, 나이, 성별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지역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각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했고요. 그 안에는 전문어와 은어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부 분야로. 그래서 요거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 전문적인 말들. 그리고 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특정 집단 안에서 사용되는 말들. 전문적인 개념이 아닌데 하나 둘 셋 이런 거 전문적인 개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쓰는 것. 그거를 은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과제에 전문어의 예들 더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은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특히 은어를 많이 써요. 학생들 계층 안에서 쓰이는 은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 알아요? 이 말 알아요? 저 말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시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의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것과 똑같이 상황에 맞게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이런 말들 선생님들 모르시니까 이런 말 안 써야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은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은어가 나쁜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말 중에,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말들도 있잖아요. 그냥 너희들끼리 줄여 쓰는 말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쓸 수는 있는데 상황에 맞게 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나쁜 말을 안 썼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방어는 어휘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지역방언의 특징, 사회방언의 종류와 특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할 때 개념을 확실히 잡아 놓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쉬운데 다음 시간부터 할 의미 관계에 따른 어휘 양상은 조금 어려워요.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뭐 동의어휘어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